여러분은 보물섬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우연히 발견한 수수께끼 보물지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미스터리한 이야기 가득한 그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는 단순히 낭만과 호기심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해적들이 지배했던 바다, 그들이 왕국을 건설했던 무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매혹적인 바다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해적의 황금기로 돌아가 그들이 어떻게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캐리비안의 해적이 되었는지 탐험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모험을 시작해 볼까요? 분명 이 여정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할 겁니다. 오래전 캐리비안 바다는 유럽 열강의 치열한 영향력, 다툼의 장이었습니다. 스페인, 영국,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가 신대륙의 풍부한 자원을 두고 경쟁하며 이 바다는 보물로 가득 찬 선박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의 축적은 그림자를 낳았죠. 바로 해적들입니다. 에드워드 티치로 알려진 검은 수염은 카리스마 넘치는 해적으로 자신의 거대한 검과 함께 캐리비안 바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의 검은 많은 선원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항구와 선박은 그의 깃발을 보고 굴복했습니다. 검은 수염과 같은 해적들은 교묘하게 각국의 경쟁을 이용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고, 때로는 한 국가의 명령을 받아 다른 국가의 선박을 공격했죠. 이런 행위들은 해적들에게 민간인 사령관이라는 면책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들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적들은 캐리비안 해역의 특성을 잘 활용했습니다. 복잡한 해안선과 수많은 섬들은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고, 해적들은 이곳에서 습격을 준비하고 다시 숨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바다와 그들의 배, 그리고 함께 싸우는 동료들에 의존했죠. 하지만 해적의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위험과 배신, 그리고 정부의 추적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겹쳐져 해적의 삶은 끊임없는 전투와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캐리비안 바다는 해적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해상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을까요? 악명 높은 에드워드 티치와 앤 보니, 그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에드워드 티치 혹은 에드워드 대처는 1680년경 영국 브리스틀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초기 생애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171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해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검은 수염 있는 그가 활동한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명성을 쌓았습니다. 검은 수염은 그 이름처럼 긴 검은 수염을 기르고 다녔습니다. 그는 전투 중 수염에 불을 붙여 연기를 내뿜으며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의 외모와 전투 전략은 심리전을 중요시했으며, 이는 적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앤 여왕의 복수호는 검은 수염의 가장 유명한 배로, 원래는 프랑스 노예선이었지만 검은 수염이 배를 탈취한 후 대규모 무장을 하여 자신의 기함으로 삼았습니다. 이 배로 검은 수염은 카리브해와 북미 동부 해안을 휩쓸며 여러 상선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던 중 1718년 검은 수염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는 당시 항구에 정박한 여러 배들을 납포하고 인질을 잡아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악명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악행의 끝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검은 수염은 1718년 11월 22일 버지니아 식민지에 로버트 메이너드 중위가 이끄는 왕립 해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전투 중 검은 수염은 여러 번 총을 맞고 검에 찔렸지만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해적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이 죽기 전 보물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안 근처 오크라코크 섬과 그 주변 지역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 수많은 탐험가와 보물 사냥꾼들이 오크라코크 섬과 그 주변 지역을 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물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보물의 존재를 둘러싼 신비로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보물 사냥꾼들은 금과 보석뿐만 아니라 해적의 생활과 역사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이 지역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캐리비안의 해적 중 독립성을 반영한 여성 캐릭터인 앤 보니가 있습니다. 앤 보니는 1697년경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모험심이 강하고 반항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앤 보니는 젊은 나이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농장에서 자라다가 해적 칼리코 잭을
만나 그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해적선에 승선하여 함께 해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앤 보니는 칼리코 잭의 해적선에서 활동하며 많은 상선을 약탈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전투 기술은 남자 해적들 못지않게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적선에 승선한 또 다른 여성 해적 메리 리드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싸우며 해적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720년 앤 보니와 그녀의 동료들은 바하마 총독 우즈 로저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면할 수 있었지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부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탈옥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칼리코 잭과 그의 승무원들은 카리브해와 서인도 제도에서 여러 상선을 약탈하며 막대한 보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칼리코 잭의 보물이 숨겨졌다고 전해지는 장소 중 하나는 바하마의 뉴프로비던스 섬입니다. 이 섬은 당시 해적들의 주요 기지 중 하나였으며 많은 해적들이 이곳을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칼리코 잭과 그의 승무원들은 이 섬의 여러 비밀 장소의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합니다.